먼저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을 우리가 오도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 성범죄 발생 그 자체이지만 이 여중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그 사후에 은폐, 협박, 괴롭힘, 그러니까 사후 괴롭힘이 더 크게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 의원실에 이 공군 피해자 사건 알려진 이후에 유사 사례 제보만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모두 이 피해자가 국가의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폐하고 협박하고 괴롭혔던 케이스들입니다. 그 3건 중에 2분은 결국 목숨을 스스로 끊으시는 비극적 선택을 하셨고, 또 한 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군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에 한 분은 피해자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성추행 사건 당시 동석했던 참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주선했던 참고인이고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왜 그런 자리를 만들었냐, 골치 아픈 상황을 만들었냐, 이걸로 계속되는 책임 추궁 때문에 괴롭힘이 정도가 너무 심해서 목숨을 끊은 사례고, 또 하나는 군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도움을 호소했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가해자였던 상관 그 보직에 가해자의 배우자가 부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보직이 바뀌었는데도 가해자의 배우자가 부임했으니 괴롭힘을 이어갔다. 그래서 결국 견디지 못했다는 거고요. 3번째는 남성 장병이 또 다른 남성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대대장이라는 사람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강제로 다른 부대로 보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반 사병의 소속 변경은 대대장인 자기 선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간부인 가해자의 소속 변경은 더 윗선의 사건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피해자의 부대 변경을 강제로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다. 사건이 생기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묻고 은폐하고 피해자를 괴롭혀서라도 상관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려는 엄청난, 이게 국가폭력이다. 국가폭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 사건들에 대해서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를 요구했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대처도 성폭력 특별 신고를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성폭력 특별 신고. 근데 신고를 받아야 될 더 중요한 지점은 성폭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내 괴롭힘이다라는 거예요. 괴롭힘. 보통 이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이 신고에 대한, 이 신고를 했을 때 사후 일어나는 대응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사례들을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의원님, 저기 성폭력 그 특별 신고 기간 안에 특히 이제 2차 가해라든가 이런 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그걸 강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3건의 사례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다면은 다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질의는 제가 유족들을 만나 뵙고 이제 유족들이 조금 물어봐 달라 부탁하는 내용 중심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방부가 이제 미투 운동이 2018년경에 있었고 성범죄 특별대책 TF가 발족을 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를 보면, 그 언론에서 나온 걸 보면 2016년에 성범죄 입건 사건 입건 기준이 2016년에 238건에서 2019년에 78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본질적인 핵심적인 것을 잘못 짚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2018년 계획들을 보면 주로 민간 강사 강의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방금 보다시피 이 성범죄 그 자체보다도 사후 관리,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범죄 TF가 계획했던 내용들이 지금 다 이행이 됐습니다. 이행이 됐는데도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니까, 무마 은폐되니까, 본인들만 힘드니까 가해자들이 가해를 해도 자기는 문제 없다라는 인식이 그냥 퍼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뿌리가 안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울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그 자체에 대한 대책을 아무리 세워봐도 이 문제 뿌리가 안 뽑힌다. 그걸 좀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희생자가 이제 희생자한테 가장 크게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15 전투병단으로 전출을 왔는데 너 관심병사인지 알아. 그 동료 군인들 입에서. 하지만 우리 부대는 그렇게 만만한 부대가 아니다. 여긴 FM대로 한다. 마치 이 관심병사 제도는 원래 그 병사한테 도움을 주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내부 고발자 낙인 제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식적인 블랙리스트가 됐다. 그래서 이 부대를 이동했는데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거는 그 비밀로 지켜져야 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이 몰라야 돼. 내가 왜 일반 병이 이걸 알고 있느냐. 이건 유족들이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 누출된 경위나 이거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근데 이런 관심병사로 등록이 서류상에 돼 있습니까? 이 부사관도 아, 관심 부사관이죠 어떻게 보면. 뭐 서류상에 있을 것 같진 않은데 그 이제 간혹 오늘 또 이제 다른 일부 언론에 나온 게 있는데 인사 기록 카드에 전출 갈 때 거기다가 어떤 사유로 갔는지 이런 걸 기록해서 본인과 인사 실무자만 열람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지금 좀 확인 그럼 바로 해서 상관도 모르게 돼 있네요. 알면 안 되네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엄격히 좀, 예. 관리하시고 이번에 조사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선 변호사도 언론에 많이 났습니다. 이제 국선 변호사 굉장히 무성의했고 뭐 전화 통화도 50일 뒤에 변호사 선임 50일 뒤에 이루어지고 그 조사 받을 갈 때도 동행도 안 하고 있는데 네, 추가 1분. 요구는 어떤 경우는 국선 변호사를 검찰관이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군 형사 절차에서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구조에 검찰관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서 마치 그냥 짜고 다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가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선 변호사 리스트도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만 뽑게 돼 있고 그래서 유족들 이야기는 차라리 그 유족들이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 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실제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그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계기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충족이 되었더라면 이런 사고를 막을 수가 있었다. 근데 여태까지 너무 무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이런 사후 괴롭힘에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질은 재판 개혁이 아니다. 수사 개혁이에요.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 사단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재판 개혁에 수사 개혁을 해야 돼요. 수사 과정에서 군내 수사가 존재할 수 있는 외부 군 공무원만 수사 과정에서 이거저거 한번 이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선 변호사 제도를 좀 살펴봐야 되고 이제 요 안에서 국선 변호사 그 제도 틀 안에서도 제대로 됐는가도 좀 살펴볼 것입니다. 또 이제 수사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집중해서 보고 있는 분야도 바로 그런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 분야도 수사 개혁 분야도 그 확실하게 좀 군사 경찰 또 군 검찰 이런 걸 어떻게 지금 제도를 개혁해서 좀 탄탄하고 또 그 인권 친화적으로 이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